자, 그다음에 거기 170페이지 보시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뭐 이렇게 자세히 이 옛날에 원래 이렇게 재작년까지 가상금이라고 했었거든요. 가상금 들어보셨죠? 근데 얘가 이제 용어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용어 바뀌고 나서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는 안 했어요. 그 제가 볼 때 조세종로 파트에서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가끔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요 전체 가산세 관련된 규정들이. 근데 그 전에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이 용어가 달라가지고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통일이 돼가지고 이게 여기 말고 총론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한마디로 여러분 그 고지서 받으시면 금액이 두 개 써 있다 있잖아요. 납기 내금액과 후금액이 있잖아요. 그 후금액이 그 가산금 지금 여기 붙은 거예요. 3%. 그러니까 무조건요. 고지서가 나갔는데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몇 프로가 붙어요? 3%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3% 붙을 거니까 고지를 따로 안 내보내고 처음 나갈 때 원금 내고 밑에다가 3% 붙인 금액을 해서 납기 후 금액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7월 달까지 안 내시면 8월 달까지 납기 후 금액 3%를 내면 돼요. 그게 이제 그건데 근데 이제 계속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또 계속 안 내면 똑같은 3%만 내게 되면 세금 안 내겠죠. 그래서 추가로 계속해서 안 내잖아요. 그럼 또 추가로 또 부과해요. 그게 이거예요.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시면 이제 어떻게? 요 3%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개월수에 따라서 얼마씩 한 달에 0.66%씩 추가로 붙습니다. 계속 내는. 그러니까 뭐 한 달 뭐 예를 들면 7월 달까지 내야 되는데 뭐 10월 달, 11월 달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한 달 지날 때 추가로 얼마씩 붙어요? 0.66%씩 추가로 해서 이게 부과가 됩니다. 그죠? 물론 뭐 예외가 있어요. 뭐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거 세부적인 내용까지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개정이 된 거거든요. 작년에 이게 이제 이 용어가 바뀌면서 요 두 개가 개정이 됐었어요. 출제는 안 돼서 그러지 이게 원래 10,000분의 75였고 그다음에 이게 30만 원 미만이면 요거 있죠. 요건 적용 안 했었거든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막 안 냈다고 해서 막 10개월 지나 20개월 지나니까 막 추가로 부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산세가 45만 원 미만으로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계속 안 내면 뭐만 낸다는 거야? 3% 붙은 금액이 딱 그것만 계속 부과한다는 얘기죠. 계속 지나도. 근데 이제 45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체납환급이 45가 넘어가면 추가로 뭐 한 달 지날 때마다 이 얘기의 내용이 근데 개정은 됐는데 출제는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린 지금은 그냥 뭐가 있다? 안 내면 기한 내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게 붙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재산세 내신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 그런 분들은 고지서 한번 보시라니까 거기 써 있다니까. 여기 써 있어요. 요 내용이 그 뒤에 뭐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되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 써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자 그리고 그 6번에 세부담 상한 나오죠. 아까 말했죠.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낸 금액 1.5배가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데 뭐가 주택은 뭐가 됐다고요? 폐지가 됐다. 그죠? 폐지됐습니다. 그죠? 폐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2024년에 100만 원 나왔어요. 2025년에 200이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전년도 낸 금액 이거에 1.5배가 올해 낼 돈의 한두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100분의 150 하면 얼마야? 150만 원이죠. 이게 한두 금액이라는 얘기죠. 200 나왔잖아. 얼마만 내면 돼요? 150만 내면 된다 이 뜻이. 그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두 금액.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무조건 세부담 상한은 참고로 나오면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 숫자 뭐 100분 200, 300 나 무조건 틀린 거죠. 그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돼? 이 숫자보다 주택은 뭐가 없다. 세부담 상한 제도가 없다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종부세하고 헷갈리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종부세는 주택은 폐지 안 됐거든요. 종부세는 그대로 있고 100분의 150 있고 재산세만 폐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종부세는 웬만하면 안 해줘. 왜냐면 돈이 일단 종부세 취지가 뭐예요?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부동산이 많은 사람한테 추가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재산 종부세도 주택 혜택을 주겠다. 그럼 그걸 준 것은 의미가 없죠. 종부세 부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재산세 일반 서민들이 내는 거니까 거기만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어영부하면 약간 애매하게 하면 또 야 네가 폐지됐다며 그때는 와서 종부세 갖고 와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알았어 폐지 안 됐다 이거지. 그때 우리가 또 야 너 폐지 됐다 안 됐다네 또 그럼 재산세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렇죠. 자 뜻만 세부담 상한이 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볼 건 없고 부가세는 우리 다 아시죠? 두 개가 있다. 부가세 종류가 뭐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만 부가세입니다. 두 개만. 그래서 얘는 지방세니까 뭐가 붙어요? 지방세가 붙겠죠. 여기 없나? 없네요. 그죠? 그래서 지방세니까 뭐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크게 여기서 재산세까지 부가세 물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세무클 부가세 나오는데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가 이게 34회 때 기출 문제예요. 재정연산 문제죠? 재정연산 문제. 71페이지 그 저기 있는 거죠. 틀린 거. 그렇죠? 주택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근데 이 납부세액 20만 원이면 어떻게 9월달? 아까 이거 푼 거죠? 그죠? 이게 틀렸잖아. 이게 정답이었잖아.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여기 왜요? 이게 뭐라고? 9월달 아니고 언제? 7월 16일. 이게 맞죠? 1번이 답이어서 아까 푸는 거고 2번은 보통 징수. 맞죠?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일 전? 5일 전까지 발부를 하셔야 되고요. 과세 기준일은 언제요? 매년 6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지문 자체가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막 어디 뭐 걸리고 그런 지문들이 없잖아요. 그냥 뻔한 지문 가지고 된 거죠. 그죠? 이때 당시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쉬웠던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물납은 뒤에 나오면 108페이지. 이거는 이제 올해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출제됐거든요. 이게 작년에 박스문 32회 때인가 지문 하나 나오고 작년에 박스로 해가지고 3개 집어넣어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얘가 이제 따로 단독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문 한 줄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문 한 줄 정도. 그래서 거기 108페이지 보시면 물납 분납이 나오는데, 자, 물납은 일단 금액이 얼마가 넘어야 돼요? 네, 1,000만 원이 추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딱 1,000은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1,000 초과니까 1,000만 원까지는 물납이 안 되는 거고 초과되었을 때 물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되면 되는데 무조건은 안 되죠. 여러분, 물납이라는 게 현금 대신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받아줘라 그러면 부천시에서 골치 아프죠. 왜? 이거 받아가지고 걔들이 영리사업할 거 아니고 어차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무조건 받아줘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하나 있는데 겁나 막 임대도 안 되고 막 지금 몇 년째 막 텅텅 비어 있어. 근데 이번에 물납돼서 1,500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이번 기회에 물납 해버리면 되지. 그럼 물납이 아니라 처분해. 팔아먹는 거잖아. 그러면 부천시는 받아가지고 어떡할 거고 처분도 못하고. 그래서 물납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시면 걔네가 허가 여부를 결정을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을 하셔야 돼. 자, 우리 이 날짜가 이제 나오는, 제가 날짜를 정리하면 우리 교재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요. 과세권자, 그죠? 과세권자가 있고 우리 납세 문제가 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얘네들한테 뭘 신청하고 신고하는 건 10일이고요. 거꾸로 얘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이에요. 교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천시에 가가지고 뭘 신청하고 신고하는 10일, 걔네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거 며칠? 5일. 자, 그럼 물납은 신청 우리가 하죠? 그럼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10일 전까지 신청하셔. 그러면 걔네가 신청받아서 허가 여부 결정 통지를 해줘요. 며칠 안에? 걔네가 통지하니까 5일 안에 통지를 해주죠. 근데 불허가 통지가 날 수 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럼 불허가 나죠. 그럼 다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며칠? 10일. 날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재산세 날짜가 10일, 5일, 그다음에 15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 15일은 우리 납세 의무자 할 때 소유권 변동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한다. 걔도 원래 우리가 하는 거 10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돼 가지고 날짜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재산세 날짜가 11, 5일로 해봤자. 그리고 하나 뭐 있어? 5일짜리가. 아까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 5일 전. 왜? 고지서 걔네가 보내잖아. 그것도 5일 전까지. 이러면 얘 날짜가 헷갈릴 건 없겠죠. 근데 뭐 이미 물납은 말했지 아까 작년에 나와서. 자, 그래서 얘가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들이 5일 전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주고 불허가 통지나면 다시 며칠 안에 10일 안에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올해 이 부분이 작년에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온다고 치면, 지금 한 줄 나온다 치면은 보통 요걸 많이 냅니다. 자, 물납 재산은 물납한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느냐?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으로만 뭐가 돼요? 물납이 돼요.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물납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물납한대요. 그때 부동산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 하는데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뱅이 외로운 섬 하나 시들의 고향 독도 그 옆에 무인도로 물납하겠대. 부천시다가. 그럼 그 부천시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프죠. 왜 이걸 받아가지고 처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울릉도 옆에는 무인도로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있으면 관리도 힘들고 처분하기도 힘들잖아요. 안 받아요. 그럼 시흥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부천시다 물납하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어디 거만 받아? 부천시 거만 받아. 우리 동네 거만 받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 소유자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한 줄 나올 때 어디를 많이 고치냐면 그러면 여기를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지문상으로.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이게 계속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 지문에도 출제됐고 32회 때 물납 한 줄 나왔었는데 얘가 정답이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자, 물납 부동산 평가란 말은 여러분 물납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물납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뭘 거슬러 줘? 잔등 거슬러 줄 거 아니에요. 그 가격 평가를 이걸로 한대요. 시가. 근데 이때 시가가 우리 뭐 회사 갔더니 돈 살 때 뭐야 키로당 시가 그 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근데 공시 가격이니까 지방세는 뭐겠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시세가 10억 정도예요. 근데 공시 가격은 시가 표준액 얼마야? 7억이야. 그럼 지금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물납을 해버리면 얘는 얼마나 쳐주겠다는 거야? 7억으로 쳐주겠다는 거야. 그럼 물납하면 엄청 손해죠. 그잖아. 물납하는 순간 얼마 손해야? 3억 손해죠. 물납하겠어? 안 하죠. 나 같아도 안 하죠. 재산세 대한민국이 물납해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1,500만 원 나오는 사람이 그 1,500 현찰 내기 싫어가지고 기찻기 물납하겠어요? 여러분 말이 1,500만 원이지. 내가 재산세 1,500만 원 내려면 이따 쉬는 시간 계산해봐. 내가 지금 아파트 하나 있는데 한 50만 원 나와. 재산세 50만 원. 그럼 1,000만 원 내려면 그게 몇 채가 있어야 돼. 그 단순 계산도 안 되잖아 지금.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걸 하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도죠.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물납을 하다 폐지했어요. 왜? 하는 사람 없거든. 종부세도 물납 안 하지. 양도세 물납 안 하지. 의미가 없어. 그래서 폐지를 했어. 그럼 얘는 왜 폐지 안 해? 얘는 내놓은 자식이에요. 지방세는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국세만 개정하고 같이 개정을 했어야 돼. 얘는 안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여지까지 살아 있는 거야 그냥. 그래 문제 계속 내는 거지. 작년에 냈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그 시가 표준액. 지금 언제적 시가 표준액이냐 이거죠. 재산세는 무조건 언제 기준? 그럼 언제야? 과세 기준이래요. 6월 1일. 근데 이게 32회 때 여기를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에서 걔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거에 뭐 12월 31일 현재 시가 이런 식 기출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인데 32회 때는 허가일 현재에서 걔를 정답으로 냈고 작년 시험 문제 낼 때도 이걸 냈어요. 같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이 가실 건 없어요. 그냥 뭐 정도 보시면 돼요. 1,000만 원 초과되면 우리 동네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하나에 뭐 할 수 있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 용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죠. 날짜 정도는 우리가 그냥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가는 건 10일이고 걔네 가는 건 며칠? 5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물납 평가는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에 한다. 그 정도 딱 보시면 돼요.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어렵다니까 세법. 그죠? 물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그죠? 기억. 1,000만 원 초과되면 뭐 한다고요? 신청받을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다. 맞죠? 우리 동네 거만 됐잖아. 자, 니은 시장에서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불허가 통지 받으면 다시 뭐 할 수 있어? 변경 신청할 수 있다겠죠? 며칠? 그죠? 우리가 10일 안에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죠? 맞죠? 디귿. 물납 허가 부동산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다. 땡. 틀렸죠. 틀렸죠. 이게 32회 때 기출 문제 정답 문제였다고요. 근데 그거를 또 낸 거잖아. 그 얘 같은 경우는요. 요 니은은 32회 때 아니
28회 때 그때 물납이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틀린 걸 골라라 그래가지고 불허가 통지가 나면 다른 부동산을 물납할 수 없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땡. 틀렸지. 왜? 한 번 더 변경 신청하면 뭐 할 수 있어? 불허가 나도 변경에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했어요? 불허가 통지 받으면 다른 부동산 물납할 수 있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문이 뻔한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변형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그러면 걔들이 그걸 짜집게 한다니까. 갖다 놓고 짜집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나왔던 지문을 걔네가 만들었겠냐고. 32회 때 기출 보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빼고 이거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짜집게 된 거야 문제를. 그 답이 이거 옳은 건 이게 두 개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작년 재산세 문제 세 문제가 엄청 쉬웠어요. 취득세 세 문제도 거의 뭐 그냥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많이 봤던 지문, 문제 되게 많이 풀었던 지문이 나왔으니까. 그 작년에 그래서 뭐 어렵다고 하죠. 세법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기본만 하면 10개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기 있죠. 우리 교재에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이고 우리가 하는 건 며칠? 10일이다. 그래서 거기 108페이지 중간에 표 하나 있죠. 재산세 날짜 정리라고 돼 있죠. 그거 보시고 날짜 정리하면 돼요. 됐죠? 자, 제가 볼 때 올해 만약에 그럼 시험에 뭔가 또 나온다 그러면 요거 분납이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저는 분납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이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개정됐는데 출제가 안 됐으니까 개정이 된 건 언젠가 나옵니다. 무조건. 그죠? 근데 한 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보통은 이제 분납을 따로 단독으로 내진 않아. 이제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지문으로 되는 한 줄. 근데 그 한 줄을 못 풀면 문제를 틀릴 수 있죠. 자, 그럼 분납은 금액이 얼마야? 250만 원 중. 그죠? 250만 원 초과. 아까 물납은 1000초과인데 250만 원만 넘어가면 분납이 가능하죠. 분납 다 하실 수 있죠. 뭐 이 정도는. 그죠? 우리가 죽기 전에 분납 정도 해보고 죽어야 될 텐데. 그죠? 자, 분납 250초과. 자, 그럼 얘는요. 기한 지나고 며칠?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지서가 나왔는데 얘가 몇 개월? 지나고 3개월. 그럼 10월 31일. 그죠? 요때 일부 되고 요 3개월 안에 나머지 나눠내라 이겁니다. 그죠? 요 기간이 개정이 된 거였어요. 이게 원래 2개월이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로 개정된 거야? 3개월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요걸 냈겠죠. 그러면 저걸 틀리기는 어떻게 내겠어요? 2개월로 내겠죠.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 내니까. 그죠? 이제 3개월로 개정됐어요. 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돼. 왜?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분납은 현금 내는 거잖아요. 현찰 내는 거니까 250만 원만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분납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 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돼요. 허가는 필요 없어. 근데 뭐는 안 돼. 그런데 네 마음대로 돈을 나눠내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법으로 정해놨죠. 왜? 만약에 400만 원 나왔는데 나 이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10만 원 내고 나중에 3개월 있다 노또 되면 나머지 390만 원 낼게.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떻게 돼 있냐? 얘가 봐봐요. 250만 원이 초과되었을 때만 분납이 된다는 얘기는 250만 원까지는 분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네가 분납하고 싶으면 최소한 납부 기한 내 얼마를 내라는 얘기야. 250은 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500만 원 이하로 세금이 나왔을 때는 최소 얼마를 내고 250을 내고 그거보다 초과되는 나머지 금액만 나중에 3개월 안에 나눠낼 수 있다 이 뜻이고요. 그러면 500이 초과해서 나왔을 때는 자 이때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 그러니까 반절까지 분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500이 초과되더라도 어쨌든 최소 얼마 내야 되는 원래는 250은 넘어야 돼. 그 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500이 초과됐으니까 반절해도 무조건 얼마 나와. 250은 나오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500 초과됐을 때 반절까지 무조건 내라. 반은 내라는 거야. 그 나머지 반절만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0분의 50이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낼 때는 이제 뭐 250만 원 초과되면 3개월 이내 뭐 할 수 이렇게 낼 수도 있고 한 줄 나오면 아니면 뭐 250 초과할 때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뭐 250 초과 금액을 3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요?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니라고 금액을 물어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얘가 400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500이야. 그죠? 그럼 최소 얼마 내고? 그러면 최소 여기 250 내고 나머지 150을 나눠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400이 나오면 300 내고 100 돼야 안 돼요?
되죠. 먼저 많이 내겠다는데. 근데 어떻게 안 내서 야,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반땅하자. 반땅. 돼 안 돼? 안 돼요. 예. 왜? 400일 때 최대 분납은 105 이거 내고 최소 150만 원까지만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죠? 시험은 이렇게 내죠. 400일 때 최대 15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우리 했었죠. 총론할 때. 400이면 최대 분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최소 얼마 내야 돼? 250. 그리고 500이 추가되면 최소가요. 반절이잖아. 여기는 반절이 50%죠. 그러면 50%.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먼저 낸다. 그래도 작은 금액 그러면 50%가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400인데 200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큰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내요. 그럼 얘가 400이잖아요. 그럼 기준 250에 50% 얼마야? 200만 원이죠. 어떤 게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250 먼저 내고 얼마? 나머지 최대 얼마? 150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700 나왔다. 그럼 최대, 요때 최대 나눌 분납 금액 얼마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250에 50% 350. 그죠? 큰 금액 350. 그죠? 이거 되고 나머지 얼마? 350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종합부동산세는 얘하고 금액이 똑같으니까 내용이 같아요. 근데 양도세는 1000이거든. 여기만 1000이야. 50%는 똑같고. 안 배웠지만 양도 1600이래. 그럼 최대 얼마 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0하고 50% 800. 큰 금액 1000. 나머지 얼마? 600.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납은 3개월이네. 일단 기간은 꼭 기억하세요. 얘가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라서 출제는 안 됐지만 분납 어딘가 한 줄씩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거 108페이지 밑에 200 분납 나와 있죠? 250 추가 허가 필요 없고 분납 금액 나와 있고 기한 지나고 3개월 내에 분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근데 여러분 분납할 때 분납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고지서가 현재 한 장이잖아. 400짜리. 분납하려면 고지서 몇 장 있어야 돼? 2장. 그럼 여러분 분납하시면 걔네들이 납기내 납부할 금액하고 분납기간에 고지 2개를 수정해서 고지를 해줘요.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 3개월. 그게 거기 동그라미 3번 지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아까 있죠. 변기구 있어요. 뭐 얘도 뭐는 된다.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가면 얘도 분납이 돼요. 물납은 안 돼요. 근데 뭐는 돼요? 분납. 그러니까 소방분 지역자원 재산세 고지 같이 나가잖아. 그럼 얘도 뭐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같이 분납할 수 있다. 이것도 재작년 이게 3년 재작년인가 그때 개정이 된 거거든요. 출제는 안 됐어요. 원래 안 됐었거든. 근데 지금은 얘도 같이 뭐는 된다. 분납은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재산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지금 보실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제 양도세를 가보겠습니다. 주제는 어디 있냐면, 저 표를 제가 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했는데,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128이요. 양도세가 문제가 5문제 정도 출제돼요. 128페이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내가 실력으로 풀 수 있는 건 3문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하나 나오고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보통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해도 뭐 3개 정도 푸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양도세가 양이 많고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따지면 지방세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묶어서 8개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들을 막 우리가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양도세 막 거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등록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양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재작년 같은 등록세 2문제, 종부세 2문제, 4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2개 합해도 취득세 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종부세 계속 지금 2문제씩 나왔고 등록세는 안 나왔지만 올해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이 지금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 첫 주에 했었잖아요. 그 한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되는데 등록세하고 종부세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양도 얼마 안 되니까 그 2문제 쓰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기출만 분석 잘해도 충분히 맞춰요. 그거는 난이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너무 양도세만 막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양도세 하긴 해야 되지만 이거 잘한다고 해서 뭐 문제를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또 있고 하니까 이럴 것도 많고. 그죠? 자, 일단 이 소득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 128페이지 보시면 이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이 생기면 되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근데 모든 소득을 다 세금을 내는 거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소득만 세금을 내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껌 팔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천만 원 벌었어.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지하철 껌 팔아서 하면 안 내. 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팔아가 천만 원씩 벌어.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노점은 안 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것들은 세금을 내질 않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소득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정해진 소득이 여덟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8가지가. 그죠? 8가지가.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지하철을 못 팔잖아. 아주 규제를 심해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도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올 때 보면 그 아주머니가 맨날 껌 파세요. 1호선 타면 제가 꼭 그 시간대 그걸 타고 오거든요. 오늘도 파시더라고. 꼭 그거 하시면 껌 하나 사주세요. 껌 하나 사주세요. 이거 이게 팔아요. 하나에 1,000원인가 파세요. 근데 그분이 매일 같이 제가 탈 때는 마다 팔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전 졸고 있는데 그 귀에 들려요. 껌 하나 사주세요. 그죠? 그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세금을 내요. 8가지.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2배사 근연기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 그럼 안 물어봐요. 8개 소득 중에 이 6개는 합산해 가지고 뭐가 나와? 종합소득세. 말 그대로 종합에서 나온다. 종합소득세. 직장 다니면 내는 게 근로소득이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죠? 그럼 그 소득에다가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임대소득도 합산해 가지고 누진으로 세금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퇴직금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은 여기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여기다 합산해버리면 금액이 커지니까 누진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판 거거든요. 보통 일평생 한 번 팔아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은행하고 공동명 은행 지분 90% 나 10%가 사가지고 이제 내 지분에서 100% 딱 되는 순간 딸내미 시집 간다고 하잖아. 그 집을 팔아야 되잖아. 요때 딱 한 번 팔아. 근데 거길 여기다 섞여버리면 세금 부담이 크죠. 그래서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양도소득세, 퇴직금도 반복적으로 계속 받는 게 아니니까 퇴직소득세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 중에 나중에 배우지만 요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 중에 기억할 건 이거예요. 자, 양도소득 이게 주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났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래야지 우리 표 바로 밑에 있죠. 그걸 갖다가 합산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따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밑에 128페이지 밑에 보면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와요. 자, 국세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그러면 거주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안 사는 사람이다. 그건 이제 하는 얘기고 우리 세법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주자는 뭘 말한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으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거주자 맞죠? 그리고 주소가 없지만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우리나라 며칠 이상 있었다고요? 183일 이상 있으면 이 사람도 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국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년 365일이잖아요. 그죠? 반 땅하면 182.5일이에요. 반올림에서 183일. 그러니까 1년 중에 반 이상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너도 뭘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 옛날에는 6개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날짜로 그냥 183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고 주소가 없어도 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이 거소라는 건 살고 있는 애들 말하는 거죠. 이제 외국인 입국하면 오랫동안 있을 거면 나 어디 살 거다 거소지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며칠 이상 지나면 183일 이상 지나면 너도 뭐다? 거주자로 보겠다.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도 없고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있지도 않은 사람이 뭐야?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둘의 차이는 뭐 여기 차이가 있어요. 납세의 범위가. 근데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내고 외국에서 번 세금도 우리나라 돈 소득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그 많이 있어요. 손지창 씨 장모님이 뭐 라스베가스 가서 뭐 이거 해가지고 뭐 100매덕을 막 받았네 막 실제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분이 비거주자잖아. 아니 거주자잖아. 놀러 갔다가 그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에 세금 또 내야 돼요. 그죠? 100매덕 되긴 했는데 하도 말이 나오니까 손지창 씨가 한 번 나온 거예요. 손지창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20매덕 받았대. 20매덕. 왜 세금 떼고 거기서 세금 떼잖아. 근데 일시불 그게 20몇 년 동안 나눠주는 거래요. 근데 일시불로 받으면 50%인가 반을 뗀대.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았겠죠? 그럼 반 자르고 한국 다 또 세금 내잖아. 또 반 띄고 그러니까 남은 게 뭐 20매덕 받았다고 하더라고. 대기는 100매덕 됐는데 미국 세금 또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참 그랬죠. 근데 그분 세금 내야지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갔다가 뭐 되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돼. 왜? 내가 거주자니까 국외 소득도. 그럼 여러분이 만약 여기 살고 계신데 미국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았다.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우리나라 내야 돼, 내야 돼. 왜? 국외 소득 내야 돼요. 근데 비거주자는 당연히 외국인이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에 아파트 팔면 세금 냅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팔았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님 CF 같은 거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 CF. 그죠? 우리가 BTS 애들이 막 외국 가서 막 돈 많이 벌고 공연하고 막 외국 중국 같은 데 막 광고 찍고 하잖아요. 그런 걔들 외국에서 벌었지 비거주자잖아.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CF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없어요. 지금 한류 때문에 없는데 옛날에는 뭐 홍콩 영화나 막 이런 게 되게 유행했거든요.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주윤발이나 막 그죠? 왕조연 뭐 임청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드봉 찍고 막 그죠? 막 해서 막 장국영 이런 애들 와서 찍었거든. 그때는 걔들이 그러면 비거주자인데 한국에서 CF 찍어 돈 벌었으니까 뭐야? 우리나라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요 개념. 그러니까 이 거주자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납세지와 연관된 지문이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자, 우리 국세 이제 할 때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세금을 어디다 낸다? 그 사람의 주소지다 세금을 내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 어디다 내요? 물건의 소재지죠. 그럼 이게 국세잖아요. 그러면 거주자는 어디다 내요? 납세지가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다 내요? 거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거를 얘 외우고 얘도 따로 외우면 안 돼요. 얘가 거주자잖아요. 그죠? 그럼 거주자가 뭐야?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그럼 무슨 뜻이야? 주소가 있는 너는 어디다 내고 주소지다 세금을 내고. 그럼 여기서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누굴 말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있어? 거소지가 있으니까 너는 없으면 너 어디다 내?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갈 건 없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근데 비거주자는 주소지도 없고 거소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적으로 따지는 건 아닌데 문제 풀 때 실례하면 그냥 안젤리나 졸리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예요. 졸려 안 졸려? 졸려. 그죠? 졸리는 너야? 비거주자입니다. 그럼 졸리가 한국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보통 외국인이 한국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뭔가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어떻게 보는 거야? 사업 같은 걸 하니까 일반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다 돼요. 근데 졸리가 사업장이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러니까 원천 소득. 예를 들면 졸리가 한국 가서 뭐를 해? 아르바이트 뛸 수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원어민 강사로 뛰고 있어. 어디서? 강남에서. 그러면 어느 소득 발생한 장소가 어디야? 강남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업장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뭐가 된다? 납세지가 된다. 이 납세지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개념을 보고 잘 대입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자,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세 기간은 우리 총론할 때 했었는데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간별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1년이에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하잖아요. 1년쯤 몰아서 여기 한꺼번에 정산한다. 그죠? 요거 정도 보시면 밑에 건 볼 거 없어요. 돌아가셔도 세금을 내고 가셔야 돼. 그냥 못 가세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 출국하게 되면 출국일까지 그러는데 그냥 용어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언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개념은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잘 보시고요. 자, 이제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135페이지.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잘 봐봐요. 이름이 양도소득세죠? 그죠? 그러면 양도라는 게 그냥 팔았다 하세요. 팔았다. 자, 팔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아파트를 10억에 팔았어요. 매매로 해서요. 10억에 부동산 상가를 10억에 팔았다. 양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얘가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얘가 양도세가 아니라 양도 뭐래요? 소득세예요. 소득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양도를 해가지고 소득이 생겼을 때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내가 팔았다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거 아니죠. 손해 보고 팔았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차익. 얘가 만약에 10억에 팔았는데 살 때 11억에 샀어. 그럼 양도했잖아요. 근데 손해 보고 팔았잖아. 세금 내 안 내? 안 내지. 차익이 없으면 안 냅니다. 그래서 얘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어떻게 볼 거고요. 얘는 이제 뭐 신고납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상을 유상 이전하게 되면 팔면 신고납부인데 어디요? 국세니까 어디?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가 여러분이 부천시에 주소가 있으면 부천 세무서 관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신고도 하고 돈을 내는데 뒤에 배우지만 얘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원래 확정신고 1년치 몰아가지고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 근데 양도세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 미리 신고를 받게 되는 거야. 돈을 내라 이거지. 있을 때 내라 이거죠. 지금 팔았을 때 돈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그런 거지. 근데 만약 지금 팔았는데 내년 5월 달에 내 그럼 내년 5월 달에 돈 있어 없어? 없어. 어디 먹고 죽을라도 없죠. 그죠? 집 파는 순간 막 그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냄새 맡고 와가지고 죽는 소리 하잖아요. 갑자기 그죠? 그래 막 그죠? 그러면 돈 있는 거 알면 어떻게 냄새 맡고 와서 뜯어가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있을 때 내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 돈 있을 때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면 지금 팔았다 그러면 두 달 안에 뭐라 세금을 미리 걷겠다. 그 예정 신고입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는 다음 년도 5월 달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주제 중에 예정 신고 있는 건 양도세만 예정 신고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특징 같은 게 있는데 특별히 없어요. 뭐 특징을 할 것도 없죠. 얘는 아까 했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거부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뭐 그 정도?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내용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됐고요. 자, 납세진 아까 했죠? 거주자는 국세니까 주소지관을 세무서. 없으면 거소지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야. 아까 비교죠. 그 내용 같은 거니까 볼 거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요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얘가 단독으로 나올 확률 없어요. 이게 시험에 30회 때 이전에 막 한참 나올 때는 막 2년 간격으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연장 2번 나왔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2번을 연속 냈어요. 맞으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나올 일이 없어요. 올해는 단독으로 안 내겠죠. 아, 그럼 안 해도 되느냐?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이게 제목을 모르면 T의 내용을 풀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뒤에 뭐 장특공제라든가 뭐 기본공제 같은 거 하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운이 없는 거지. 작년 재작년에 연속해서 이걸 냈으니까. 왜 얘는 나오면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뭐 이제 기출 보면 다 그 안에. 그러니까 놓고 보면 이런 거죠. 부동산에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니까 부동산만 돼요. 가끔 질문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주식 같은 거 뭐 양도세 물어보는데 그건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왜냐면 걔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가 시험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세를. 근데 그런 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공부할 것도 없고 걔는 안 내. 혹시 나와도 지문 나와도 걔는 정답 아니라 있잖아요. 신경 쓸 게 없어요. 부동산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무조건 들어가죠. 토지 건물. 그런데 여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야?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다. 그러니까 너도 양도세를 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험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여기서 나와요. 밑에는 안 내. 4, 5, 6번은 정답을 낸 적도 없고 이제까지 양도세는 거의 3개에서 나왔어요. 특히 2번, 3번. 자, 2번에 이런 게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그죠? 그리고 뭐? 임차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임차권은요, 등기된 것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법 배운 물권, 채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인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산 사람이 물권에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뭐만 돼? 등기된 것만. 임차권 명령 뭐 이렇게 한다잖아, 우리. 그러니까 얘는 항상 과세대상 물어볼 때 10번 나오면 거의 10번 얘는 무조건 나와요. 과거에는 거의 다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내? 등기된 것만 돼요. 그럼 시험 어떻게 내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야. 땡 틀렸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항상 내는 거지.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 예외 규정 딱 하나 있는 거야. 뭐 양도세도 뭐 임차권은 반드시 뭐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물권화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항상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야? 이런 뭐야? 같은 권리인데 부동산을 뭐 취득할 수 있는 걸 이걸 설명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 권리가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부동산을 뭐 나중에 취득할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은 권리야. 하지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뭘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너도 팔면 양도세를 내라. 여기 대표 주자가 뭐겠어요? 분양권, 입주권이죠. 그죠? 분양권은 부동산 아니잖아. 입주권도 부동산 아니죠. 하지만 걔는 뭐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완공되면.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이죠. 채권. 권리잖아. 이게 뭐야? 이름이 토지로 상환 뭐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이야. 근데 공사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오면 토지로 바꿔줄게. 그럼 얘가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국민주택 채권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까 아닐까요? 우리 국민주택 채권 들어보셨죠? 주택법에 등기할 때 일종 채권 사잖아요. 그게 일종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이잖아. 걔는 부동산 그걸 팔면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거 국민주택 채권 갖고 있다 팔면 나중에 갖고 있으면 국민주택을 줍니까? 아니지. 걔는 그냥 만기된 원금에 이자 주는 거죠. 그거 팔아가지고 채권 팔아서 그 돈으로 국민주택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 우리한테 국민주택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자, 계약금 지급했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도금 치고 잔금 치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기타 자산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죠. 이렇게 더 있는데 그 나머지 주식에 관한 얘기들 걔는 안 내요. 이 세 개 중에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영어권 있죠? 영어권 여기 뭐 있어? 이주권이라고 돼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이 두 개의 지분의 가장 중요한 지분은 뭐다? 이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반드시 영어권이 대상이 되려면 뭔지 모르지만 앞에 있는 그 부동산을 같이 팔았을 때마다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이 지문이 영어권을 단독으로 분리하여 그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을 그걸 내는 거야. 이주권이 이제 그 그린벨트 얘기하는 그린벨트 이축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도 누구랑 같이 토지 부동산하고 함께 팔았을 때만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이주권도 뭐예요? 걔만 따로 별도로 평가에 신검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죠. 그 시험 어떻게 내겠어요? 이거 냈어요. 이주권도. 이게 다 나왔어요. 여기서 뭐 두 번, 한 번은 이렇게 내고 한 번은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주권만 별도로 신고했으니까 그는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함께가 들어가야 돼요. 영어권도 뭐라고요? 같이 팔면 되는데 영어권만 분리하여 단독으로 그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란 말이 중요하죠. 함께. 이거 가지고 됐어요. 개념.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 등기대 이거 섞어가지고 맨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까지. 올해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올해는 뭐 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큰 제목. 토지 건물, 토건 부기, 주식 파생 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다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장특 공제하고 기본 공제, 결수금 통산, 작년에 결수금 통산 나왔는데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려면 제목은 알아요. 종류는. 근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르더라도 그죠? 근데 결국 나중에 문제 풀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뻔하죠. 여기 임차권 등기대 나올 테고 여기서 권리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주권하고 뭐 나오면 영어권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함께 같이 팔았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가 몰랐는데 영어권이 그거예요.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권리금.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건물에 식당에 5년 계약해 세를 들어갔어. 5년 동안. 근데 2년 지났어. 몇 년 남았어? 3년.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식당을 팔으래.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 뭘 파는 거야? 영어권만 파는 거야. 권리금 받고 넘긴 거지. 그럼 걔는 영어권 단독 양도니까 걔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본인 건물에 식당을 하고 있다가 식당 건물 10억 팔고 식당 팔면서 어떻게 식당 같이 넘겼어. 그래서 어떻게 권리금 1억을 받았어. 11억 받은 거잖아. 그럼 그때 영어권 걔는 뭐야? 건물하고 같이 팔면서 받은 거니까 걔는 뭐가 된다는 거야? 양도세 과세 대상이란 뜻이에요. 함께란 말이. 그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계약세 쓸 때 근데 여러분 10억에 팔고 영어권 1억 주면 계약세다가 건물가 10억 그다음에 거기다 영어권 1억 이렇게 씁니까? 아니지. 그냥 준 거지. 왜 써봤자 쓰면 세금만 내는데 누가 쓰겠어요? 그냥 매매가만 쓰는 거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란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토건부기, 주식, 그다음에 파생상품, 뭐 선물옵션 같은 거죠. 신탁수익권. 그러니까 신탁수익권은 부동산을 여러분이 상가를 신탁을 맡겼어.
그럼 그게 상가 건물이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에 관한 권리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누군가한테 넘기면 그것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도 마세요. 나오지도 않아. 신탁수익 어떻게 과산 저도 잘 몰라요. 왜? 뭐 관심도 없고 저도.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비우면 돼. 제목. 토건부기, 주식, 파생상품, 그다음 뭐 신탁수익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뭐 따로 나올 일이 없어요. 이제 그 이게 써는 겁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고. 자, 이거는 지금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34에 나왔는데 또 냈어요. 그죠? 이런 케이스 드문데 안 내다 갑자기 막 30배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4에 내더니 또 냈어. 양도세에 해당하는 모두 그런 것은 그러죠. 여기 나왔어요. 뭐 이주권 나왔죠. 이주권. 그럼 뭘 봐야 돼? 여기 한 개라 그래. 한 개인데 그런데 항상 뭐예요? 이주권. 여기서 이주권 별도로 평가에 신고하지 않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별도로 평가한다. 그럼 얘만 별도로 평가 신고했음. 그러면 이주권 대상이 아닌 거야. 그죠? 예. 아니라 아까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별도 신고 안 했잖아. 함께 팔았다는 얘기죠. 얘는 대상이네요. 입주권. 맞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아니에요. 지상권이 지상권. 그죠? 그리고 여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맞죠? 예. 얘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왜?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중도금 치고 잔금 치면 뭐 할 수 있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법만 아니고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2번, 3번 중에 있는 내용이잖아. 34회 때도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험에 다 대상은 다 2번, 3번 중에 나왔어요. 시험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올해 나올 일은 없겠죠. 이렇게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겠죠. 또 나올 일 없으니까. 그죠? 그냥 우리 큰 제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139페이지 보시면 그 양도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양도세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여기예요. 양도의 개념. 이게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작년에 출제 안 됐으니까 계속 안 나왔으니까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파트는 뭘 꼭 공부하셔야 돼?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 구분하는 거 꼭 보셔야 돼요. 시험은 이제 그렇게 해요. 이거는 양도다. 맞았니? 틀렸니? 이건 양도가 아니다. 맞았니? 틀렸니? 그럼 우리 뭘 공부해야 돼?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아닌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보세요. 양도란 개념을 잘 보세요. 양도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실질 과세니까 등기 여부 관계없이 뭐 하면 이렇게 해서 그 자산을 뭐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해.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유상.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대가를 받고 넘길 때만 뭘로 봐? 양도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가라는 게 보통 우리가 부동산 팔 때 뭘 받고 팔아요? 뭘 받고 팔아? 돈 받고 팔지. 돈 받고 팔죠. 근데 그건 당연히 양도주 유상이죠. 근데 여기서 유상은 금전만을 말하는 거 아니고 돈이 됐든 만약 물건이 됐든 지분이 됐든 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부동산을 줬는데 상대방 부동산을 대신 받았어? 그것도 대가 받은 거죠? 아니면 내 부동산 주고 걔네 회사 지분을 받았어? 그것도 뭐야? 다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대가를 받고 넘긴 걸 뭐라고 한다? 양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으면 양도가 유상이 아니면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양도 개념은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개인과 관련된 거죠. 법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도 팔면 세금 내죠. 걔는 뭘 내요?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누구랑 관련된 거야? 개인의 관계. 개인 우리 개인과.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양도정의는 개인이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어떻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색깔 좀 바꿔야 되겠네. 왜 이렇게 오래돼 보여 애들이. 그죠? 흐연해가지고. 자 그러면 양도를 보는 경우 잘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10억의 부동산을 팔았어요. 10억에 매매로 팔았어. 그게 유상 이전 맞죠? 양도 아니에요. 양도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잘 봐봐요. 10억에 팔면 양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가 들어갔어. 그래서 7억에 낙찰됐어. 여러분 아파트가 10억 현재 시세가 10억인데 경매가 들어 낙찰돼가지고 7억에 낙찰이 됐어요. 얘는 양도일 거 아닌가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별거 아닌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야 경매가 10억인데 경매 7억이 됐는데 무슨 양도세를 내? 양도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세금 내니 아니니까 양도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야. 7억에 낙찰됐다는 낙찰자가 7억에 사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7억에 파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그럼 양도 맞지. 그죠? 이해 가시죠? 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봐봐요. 여러분 10억에 팔았어. 근데 1주택이라 뭐가 됐어? 비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그럴 수 있죠. 집 파는 비과세야.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 얘 양도해 아니에요? 양도예요. 그럼 또 그래. 야씨 돈 안 내는데 무슨 양? 팔았잖아. 돈 받고 팔았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우리 이름이 양도 소득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00억에 자 아까 말했죠? 이 양도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요.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아 차익이 있어. 그러니까 돈 내면 양도고 돈을 안 내면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얘가 1번이야. 이거 따질 때는 이 뒤를 안 봐요. 얘들 뭐만 봐. 이거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그걸 매매할 줄 당시에 대가가 있으면 양도고 아니면 양도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억에 경매 가서 낙찰이 7억이 됐잖아. 그 유상 이전인 거예요. 그냥 준 건 아니잖아. 하지만 세금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얘가 7억에 낙찰되는데 살 때 8억에 샀어요. 그럼 양도 차익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양도 안 돼. 자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비과세야. 비과세인데 그냥 준 게 아니잖아. 돈 받고 팔았죠. 유상 이전 맞죠. 양도는 맞아. 근데 세금은 내 안 내? 안 내지 비과세니까. 그래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잘못하면 대부분이 그냥 생각하는 거야. 세금 내면 양도고 세금 안 내면 양도가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100억에 팔았어. 양도 맞아요. 근데 살 때 세금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왜 110억에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양도는 맞지만 세금 안 내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용됐어. 내 토지가 강제 수용이 됐어요. 양도일까 아닐까요? 응? 양도예요. 왜? 보상금 받잖아. 그냥 강제징수 그냥 가지고 뺏어가는 게 아니죠. 공산당도 아니고 그죠. 보상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줘서 그러지 돈은 주잖아. 그러니까 유상 이전 맞죠. 그러니까 수용도 뭐가 되는 거야. 양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개념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를 판단을 유상만 본다. 그래서 얘가 매매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환도 양도겠죠. 왜? 교환이 뭐예요? 물물 교환이잖아. 그럼 뭐야? 대가 있는 거죠. 내 부동산 주고 상대방 부동산 대가를 받았잖아. 근데 뭐야? 얘도 유상 이전이죠. 그러니까 교환도 뭐가 된다? 양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있어. 현물 출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게 취득세 할 때 다 배웠던 건데 뭐예요? 이런 거 했죠? A 법인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 갑이 여기다 뭐 했어? 출자한 거 출자. 투자한 거죠. 근데 보통 현금으로 출자하죠. 그녀는 뭘로 했다고? 현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역공역 앞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사무실 3층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 법인에 투자한 거죠. 투자하고 뭘 받았어? 니네 회사 지분 이거 받은 거죠. 그럼 지금 누가 양도를 한 거예요? 갑이 양도한 거죠. 갑이 부동산 주고 대가를 뭘 받았어? 지분 받았잖아. 그럼 이 양도한 거고 얘는 취득한 거지. 우리 취득세 할 때 현물 출자 배웠죠. 그럼 봐봐요. 양도가 유상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득세에서 얘가 주는 애가 유상 이전이니까 받는 애는 유상 취득이겠지. 그죠? 왜 파는 애가 돈 받고 팔았어. 그럼 상대방은 돈 주고 샀겠지. 그래서 여기서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되는 게 양도세 가면 유상 취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다 뭐예요? 취득세 할 때 유상 승계 취득 이렇게 배운 거지. 그래서 막잖아. 둘이 사고 파는 거니까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니까 둘이 사고 파는 거니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때 나왔던 거예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전부 다 취득세 할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수용도 뭐야? 보상금 받으니까 양도 맞고 그죠? 그리고 대물 변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물어보면 이거 잘 물어봐요. 대물 변제 뜻이 뭐예요? 변제. 빚을 갚았다. 뭘로?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때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걸 뭐라 그래요? 대물 변제. 근데 이것도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왜? 내가 쟤한테 돈을 5억을 갚아야 돼. 돈이 없어. 그래서 5억 상당의 부동산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양도로 본다는 얘기야. 왜? 뭐가 똑같은 거야? 채무가 변제됐잖아.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내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5억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빚 갚아서 채무가 변제된 건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물 변제 자체도 물어본다. 양도로 보겠다.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위자료 있죠. 위자료. 위자료 같은 걸 뭘로 주면 부동산을 주게 되면 양도입니다. 위자료를 뭘로 줬어? 위자료잖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부동산을 줘버렸어. 그럼 이 양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혼할 때 위자료를 뭘로 주면 부동산을 주게 되면 얘도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이혼할 때 부동산 위자료 주고 나서 양도세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데 이건 뭐가 있어? 좀 이따 나와요. 재산분할. 그죠? 재산분할 청구로 해가지고 이전을 해주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양도로 보는데 뭐는 아니다. 이혼 이자를 줄 때 뭘로 주면 재산분할로 해서 이전하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왜? 재산분할은 뭘로 봐요? 법에서 부부 공동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혼하면서 자기 거 가져가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걔는 매매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꼭 뭐가 들어가야 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그러니까 재산분할이 들어갔을 때만. 그거 나중에 정리를 하겠죠. 어쨌든 대물 변제도 빚을 갚은 거다. 그죠? 이런 거고. 자, 그리고 우리 부담보증이요. 여러분 이거 취득세 할 때 계속 설명했던 거죠.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부담보증의 뜻이 뭐라겠어요? 증여를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냥 아니고 뭔가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면.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증여잖아.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도세에서 양도로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떤 얘기야? 공짜로 줬는데 뭔가를 떠안는 조건부로 증여하게 되면 그 증여한 금액 중에서 뭐 요 부담하기로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는 모르고 얘는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고 이걸 제외한 뭐 나머지 금액만 뭘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그러니까 증여한 금액 중에서 채무를 떠안는 조건부로 가게 되면 그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본다?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고 나머지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게 우리 취득세 할 때 계속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요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갑이 5억짜리 부동산을 을한테 증여를 주는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뭐 했어? 그냥 준다 그러니까 을이 턱 받으면 안 된다 했죠. 그냥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죠. 대가가 있어. 뭐? 내가 은행에서 이거 뭐 했어? 대출 받은 게 있어. 얼마? 2억. 이게 누구 채무예요? 현재 갑의 채무죠. 지금 누가 증여해 주는 거야? 갑이 증여해 주는 거야. 갑이. 근데 갑이 지금 채무가 요 토지에 얼마 저당권이 있어서 2억짜리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걸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을한테 갑이 뭐라는 게 지금 5억짜리를 줄 테니까 어떡하라고? 그치? 저 2억을 뭐 해라? 네가 내 대신 갚아라. 그런 뜻이죠. 또 하나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야?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거야. 그럼 겉으로는 증여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채무 2억이 원래 누구의 채무라고요? 갑의 채무인데 이게 누구한테 떠넘겨졌어? 을한테 넘어갔어. 그럼 갑 입장에서 뭐가 된 거야? 채무가 변제된 거지. 없어진 거잖아. 떠넘겼으니까.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대물 변제가 된 거야. 대물 변제. 그래서 결국 뭘로 봐? 네가 채무가 변제가 돼 넘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을로부터 돈 2억을 받아서 은행 빚 갚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만큼 뭘로 본다?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고 나머지 얼마? 3억만 뭘로 본다? 공짜로 준 걸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죠. 채무액은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 얘기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요게 이렇게 가면 을은 뭘래요? 취득세를 내잖아. 그죠? 우리 취득세 할 때 그래서 설명할 때 이거 똑같은 거 설명했잖아요. 아까 말했죠. 주는 애가 돈 받고 팔면 받는 애는 돈 주고 산 거고 주는 애가 공짜로 주면 받는 애도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긋기 하면 된다 했잖아. 채무액을 주는 애가 뭘로 본대? 유상 이전 양도로 보는데 그럼 받는 애는 당연히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주는 애가 증여니까 받는 애도 무상취득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뻔한 거 똑같은 거. 이 최근에 여기 나왔잖아요. 취득세에서. 그죠?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담부 중에 또 물어보게 되면 양도세 파트에서 만약에 양도 여부 판단할 때 나오면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죠. 부담부 중에. 그럼 뻔하겠죠. 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놓고 얘가 양도냐 아니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죠? 요거는 같이 기억해서 항상 묶어서 한꺼번에. 얘만 정리하면 돼. 얘만 하면 이쪽 할 게 없잖아. 줄구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얘 둘이 무슨 관계야?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다. 배우자 직계존 비속이 뭐예요? 왼수들 왼술. 그죠? 남편이 부부지간이거나 자식. 그죠? 그 부모 자식간 부모 자식간 배우자고. 얘네끼리 거래하면 물러본다. 식구끼리는 증여. 그리고 뭐 추정. 똑같죠. 우리 취득세 할 때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보는 뭘로 본다? 증여로 부르는데 추정이니까 파경태교. 니마 그 다리를 건너면 너랑 나랑 남이니까 그때는 뭘로 본다? 유사한 걸로 본다.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얘네끼리 거래하게 되면 이 5억 전체를 뭘로 봐? 증여한 걸로 보겠죠? 근데 이거 입증하면 뭘로 봐? 입증하면 얘는 양도로 보고 증여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무조건 식구끼리 나온 거다. 원칙이 증여로 본다. 그죠? 추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담부증 이거는 지금 취득세 할 때 이거 하죠. 양도세 할 때 하죠. 또 취득세는 또 하지. 계속 해요. 근데 부담부증은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라고 보세요. 기본. 그죠? 그래서 거기 부담부증이요.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유상 이전이 아니겠죠. 유상 이전 아닌 거 해가지고 여기 무상은 뭐겠어요? 상속이나 증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부 좀 하셨나요? 이 공법에 보면 도시개발법에 환지 처분이나 뭐가 나와요? 보리 충당이가 나오죠. 환지가 도시개발법에 나오죠. 환지 처분 뜻이 뭐예요? 뭐 그거죠.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죠? 정답이에요. 그죠?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막 버벅거리죠? 그럼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자, 환지 처분이 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럼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라 착각하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 있으니까 난 이걸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듯 입으로 뱉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 아는 거 같은 거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걸 정확히 아는지 알고 싶으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보면 돼. 이따 부담부증에 쉬는 시간에 옆 사람한테 설명해봐. 그럼 내가 장담하지만 지금 확실히 이해했어. 설명해봐. 값을 그려놓고 그 다음 버벅거려. 그러니까 이게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완벽히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뭐 하니까 어떻게 했어? 누구한테 그랬어? 거울 속에 나한테 설명해. 거울 속에 나한테. 그죠?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설명 한번 해봐. 그럼 뭐라고 한다 했어? 야, 우리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내가 오늘 배운 거 부담부증 설명해볼게. 부담부증이가 뭐냐면 말이야. 해놓고 뭐라 그래? 야, 너 자세가 뭐냐? 그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 공부할 자세가 안 됐네. 오늘 여기까지. 딱 거기까지 말하는 거야, 그죠?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환지 처분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누구 걸 거래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래 농지 가지고 있다 공사 끝나니까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 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종전 토지 대신 새로 바꿔받는 거니까 얘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죠. 원래 내 거니까, 그죠? 양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땅의 일부가 한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비나 보리지로 충당되죠. 왜? 원래 계획이 공사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요거 공사하게 되면 네 땅이 100평이야. 그럼 그중에 너 환지 몇 평 받고 나머지 땅은 뭐 도로 부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채비 주고 그리고 보리지 충당될 거야. 처음부터 계약하는죠. 그러니까 이건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 양도가 아니지. 그런데 얘네들 모아버리면 팔아먹으면 양도죠. 그죠? 여기 환지 받았어. 대인 토지로. 근데 그걸 팔았어. 그럼 걔는 뭐야? 양도겠죠. 근데 환지 처분 자체는 양도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교환은 아까 양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교환도 양도가 아닌 게 있어. 어떤 거? 이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측량을 다시 한 거예요. 법에 따라. 그 법에 따라 측량을 다시 했더니 토지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했어? 그걸 교환했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법에 따라 측량하면서 위치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지적경계선 변경 어쩌고 교환남,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럼 너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담보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정답으로. 자, 이게 뭐예요? 양도했어. 근데 왜 했대요? 담보 목적으로 했대. 그러니까 양도를 했다는데 담보 목적으로 해서 그냥 양도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1억을 갚아야 돼. 그죠? 친구한테 1억인데 어떻게 해? 내가 1년 후에 꼭 갚을게. 1년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 친구야, 나는 10년도 100년도 기다리는 너 알지? 우리 말로 성격 거칠한 거. 그래서 그냥은 안 되니까 1년 기다려 줄 테니까 뭘 달라고? 담보를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 살던 집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야. 자, 넘겨갔죠? 그런데 얘는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나중에 빚을 갚고 도로 갖고 오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양도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는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1년 후에 빚을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돼? 채무 불이행으로 이걸로 빚을 갚아버리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게 맨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뭐야? 결국 대물 변제가 되는 거죠. 이미 소유권 넘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못 갚으면 등기 완전 넘어가 있으니까 그럼 빚을 갚아버린 거지. 그럼 뭘로 갚은 거야? 물건으로 갚은 거니까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게 최근에 나서 28일 정답 문제였어요. 양도로 보는 경우 옳은 걸 고라고 해가지고 변제 충당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 보시고 나머지 이제 보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왜? 공동 소유 물건을 분할한대.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이거예요. 지분 변동 없이. 그러니까 원래 5대5 지분이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 지분대로 나눴다는 얘기죠. 이게 양도 될 수 없죠. 가불이 5대5 지분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하불이 어떻게 5대5 이렇게 주고. 그 원래 자기 지분대로 가는 거잖아.
그죠? 지거 가져가는 거니까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기서 지분이 변동이 있으면 뭘로 봐요? 양도로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재산분할 말씀드렸죠? 재산분할은 뭐다? 이혼할 때 유자료 같은 걸 주게 되면 양도가 맞아요. 그런데 뭘로 들어가면 재산분할 이 말이 들어가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는 여기 어디가 있어? 대물변제 거기 있죠. 이 어디가 있지? 대물변제. 일단 설명부터 하고요. 그죠? 제가 이걸 여기 맞춰서 PPT를 했는데 제가 PPT를 전문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쨌든 요게 이 자리에 나오면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법원의 확정 판결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해 줬대. 그러니까 이혼했는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원 확정 판결 나가지고 배우자한테 이혼 이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이는 양도가 아닐까요? 응? 양도예요. 이게 그때 기출 문제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준 게 아니라 법원 판결로 준 거니까 너는 양도가 아니야. 그럼 안 돼요. 이혼 이자료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만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법원 확정 판결은 말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 판결 나서 간 거잖아. 근데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뭐라고 푸는 거야? 법원 판결로 준 거니까 너는 양도가 아니야라고 문제를 풀어서 엄청 많이 틀려진 지문 중에 우리 나중에 문제 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둘이 계약을 했어요. 매매를 했어. 둘이 매매를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소송이 걸린 거야. 한 명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이게 뭐라 그래서 얘가 무효다. 뭐가?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났어. 법원에서. 그럼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체로 법에서 무효된 거니까 매매 계약 자체가 없던 게 되니까 양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여기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무효로 인한 소유권 하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재 141페이지 6번에 보시면 이 환원이 하나 더 있어요. 뭐 당사자끼리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 하는 데면 양도예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끼리 매매했어. 등기 쳤어. 끝났죠? 한 달 있다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지난번에 매매한 거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원위치 하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둘이만 협의하면 되잖아. 걔는 양도예요. 왜? 니네끼리 하는 거 해도 돼. 10번이고 100번이고. 하지만 걔는 할 때마다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환원인데 하나는 양도가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이거는 왜 양도가 아니에요? 법원의 무효 판결로 계약 자체가 뭐가 됐으니까 원인 무효로 판결 냈으면 계약 자체가 없던 게 되니까 양도가 아니야. 근데 니네끼리 협의해서 해제된 건 뭐야? 양도로 보겠다. 만약 이걸 양도로 안 보면 맨날 해놓고 지네끼리 해놓고 나중에 판단에 없던 걸로 하자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거기 6번 밑에 참고 표시돼 있죠.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된 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이런 얘기요. 여러분 신탁은 양도일까 아닐까요? 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믿고 맡긴다 그런 뜻이잖아. 신탁, 믿고 맡긴다. 그러니까 이 대가 자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여러분 그 명의신탁 들어보셨어요?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명의신탁이 뭐예요? 실명제 위반해가지고 주는 거죠. 여러분이 샀는데 친구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잖아. 그 양도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애매하죠? 양도 신탁은 신탁인데 저놈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넘겨줬으니까 저거는 양도일 것 같고 또 신탁은 돈을 안 줘서 아닐 것도 같고 양도세는요. 얘가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얘가 명의신탁했는지 아닌지 상관없어. 우리는 뭐만 따져? 대가 있어 없어? 없잖아. 친구한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 명의만 넘긴 거잖아. 그 이 대가 양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도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법을 위반했지. 하지만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야. 세법하고는. 그죠? 그 양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신탁법상 신탁도 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도 대가는 없으니까 둘 다 뭐가 아니야? 양도가 아니지. 근데 취득세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고 이제 법을 위반하겠냐 실명제 위반한 거 나중에 과태료 가도 물겠죠. 근데 세법상은 양도는 아니에요. 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니까 양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된다. 신탁이 들어가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별거 없어요. 이게 이거 가지고 섞어서 나온 거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몇 개만 풀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는 유상이냐 아니냐, 그죠?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항상 얘기하잖아. 환지 시험은 양도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왜 양도가 아니야? 유상 이전이 아니야. 얘는 이렇게 주는 거니까 대가가 없어. 그렇게 해야 기억이 오래 가고 덜 헷갈린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것도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 시험에 나왔는데 경매를 여러분 부동산 경매가 들어갔어. 근데 그걸 본인이 받았어. 내가 경매된 걸 내가 받았어. 양도 아니다. 응? 우리 근데 이거 민법 배우시면 여러분 자기 걸 자기가 받을 수 있어 없어? 원래 자기 부동산 경매 드는 걸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원래 안 되죠. 원래는 안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내가 담보를 내가 대출 받으면 내 부동산을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 저당권 설정돼서 경매 들어가면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동생이 대출 받는데 내 거 부동산을 대신 뭐 있어? 담보를 제공해주고 동생이 못 갚아서 내 부동산에 뭐가 되면 경매가 들어가면 나는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건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나중에 꼭 그런 분이 있더라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원래 직권 지가 못 받 경매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해요. 민법에도 그랬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그럼 뭐만 기억해? 내 거 내가 받았어. 양도세 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양도가 아니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역집에 이게 어디가 빠졌지? 이게 편집하면서 빠진 것 같아. 이게 분명히 제가 다시 몰아놨는데 저 지금 봤어요. 그죠? 이것도 있고 다 있었는데 헷갈리네. 이거 나중에 좀 보완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건 보실 거 없고 자 여기 이거 풀고 오실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2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도 보세요. 1번 예.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환지 처분 양도 아니고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죠.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양도가 아니지. 여기 양도 담보는 담보 목적의 양도가 아닌데 근데 뭐 있다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뭘로 봐? 양도로 본다. 정답 3번이죠. 안 어렵죠? 4번 매매 원인 무효. 그러니까 법으로 무효 판결 나서 소유권 하는데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된 거니까 양도가 아니고 네 걸 네가 받았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해서 여기서 양도 해당하는 것은 해가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시험에 출제가 되면 뭐 별거 없겠죠. 여기서 뭐 거기서 거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양도세 파트 공부할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있죠? 양도 또는 취득시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1시 반쯤에 수업 끝날 거예요. 그런 게 하시면 돼요.